섬진강의 겨울바람이 매섭다.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높이 날고 포근한 갈대숲엔 살기 자리를 잡고 강이 키운 물고기는 수다를 배불린다. 부지런히 흘러 맑은 물속에는 참개와 황어가 편안히 안긴다. 봄이 오는 길목 섬진강. 겨울에서 봄을 따라가 본다. 전북 진안군에서 발원해 남해바다로 흐르는 길이 225km의 섬진강. 이곳의 겨울도 한반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게는 가혹하다. 겨울에는 먹이가 제한되므로 동물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늘에서는 흰꼬리 수리 한 마리가 까마귀 떼에 쫓기고 있다. 물고기는 물론 까마귀까지도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흰꼬리 수리는 까마귀 떼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하늘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또 다른 한 무리의 새.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다. 우리나라에는 11월부터 2월 사이 규칙적으로 도래해 월동하는 겨울철새다. 작은 무리를 이루기도 하지만 먹이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여러 마리가 몰려든다. 섬진강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관찰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수리 중 가장 큰 편에 해당하는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면 그 길이가 최대 3m에 이른다. 날 때에는 폭이 넓고 긴 양날개를 일직선으로 뻗은 상태로 상승 기류를 이용한다. 그리고 기류를 타고 오랫동안 비행하면서 먹이를 찾는다.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버린 음식을 먼저 발견한 것은 까마귀 무리. 까마귀 무리 속으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든다. 까마귀가 얌전히 손님을 반기진 않는다. 까마귀는 조류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은 부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몸집이 둔하고 움직임이 느린 독수리는 까마귀의 공격에 슬슬 피하기만 한다. 제 몸의 10배는 넘어 보이는 독수리를 까마귀 한 마리가 강 저편으로 쫓아낸다. 녀석들은 까마귀의 기세에 눌려 강 저편으로 밀려나 있다. 먹이는 또다시 까마귀의 차지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고 동물이나 새의 사체를 찾아 먹는다. 그래서 별명이 청소부다. 녀석들이 뭔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 서로 가지려는 것은 지난 큰 물에 떠내려온 옷감이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강에서 찾아낸 먹잇감이 고작 옷감 쪼가리. 그래도 녀석들은 그것이 먹이인 양 열심히 부리로 찢고 있다.
고요한 물에 배고픈 독수리들은 줄인 배를 강물로 채우고 있다. 독수리에게는 이래저래 가혹한 겨울이다. 200여 킬로미터를 쉼없이 달려온 강이 바다로 가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르는 곳, 전라남도 구례군. 이곳은 먹이가 풍부해 여러 철새들의 주요 도래지이기도 하다. 한가로이 먹이를 찾고 있는 흰뺨 검둥오리. 그런데 한 무리의 오리가 황급히 날아오른다.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의 최상위 포식자 수달. 수달은 보통 물고기를 먹지만 물새를 사냥하기도 한다. 물속으로 잠수해 가까이 간 뒤 갑자기 새의 발을 물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는다. 수달은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머리를 살짝 내밀고 시각과 후각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살핀다. 눈과 귀가 잘 발달돼 있어 밤이나 낮이나 잘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성질은 족제비과의 다른 어느 동물보다 온순한 편이다. 호기심 많은 녀석이 강둑의 촬영팀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수달은 작은 물고기는 물 속에서, 큰 물고기는 물가까지 끌고 나와서 먹는다. 한 쌍으로 보이는 수달이 열심히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 물고기를 먹지 않고 열심히 나르는 것을 보니 아래 굴 속에 새끼 수달이 있나 보다. 수달은 낮에도 관찰되지만 보통 야행성으로 해가 진 저녁에 주로 활동한다. 역시 야행성인 살쾡이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물가로 나왔다. 보통 새나 작은 포유동물을 먹지만 겨울에는 물가로 내려와 수달이 사냥한 물고기를 노리기도 한다. 살쾡이의 갑작스런 출현에 수달이 깜짝 놀라 물속으로 몸을 피한다. 잠시 후 살쾡이가 수달이 사냥한 물고기를 물고 황급히 사라진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 어찌 보면 살객의 수달은 고마운 존재다. 수달과 삭과 너구리는 상당히 먹이 관계에서는 어찌 보면 공생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먹는데도 너구리라든지 삭들이 와서 이 공격을 하면서 그걸 두고 또 가버리면 그걸 갖고 먹고, 특히 겨울철 되면은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달이 있는 지역에는 항상 너구리와 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달은 큰 물고기를 사냥하면 단단한 머리 부분은 먹지 않고 그냥 버린다.
수달이 고마운 것은 너구리도 마찬가지다. 수달이 버린 물고기 머리를 먹어치우는 것은 너구리. 녀석은 자연의 청소부다. 섬진강은 맑은 수질과 회유성 물고기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주변에 사는 동물들의 주요한 식수원이자 먹이 공급처 역할을 한다. 강 주변에 발달한 습지와 갈대밭은 철새와 포유동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갈대밭 곳곳에는 야생동물들의 통로와 배설물이 가득하다. 집단 배설을 하는 습성이 있는 너구리. 동글동글한 너구리와 달리 끝이 뾰족한 살쾡이의 배설물. 물가에는 수달의 배설물도 관찰된다. 그런데 수달의 배설물에서 새의 깃털이 발견된다. 뭐가 하나 잡아먹었네요. 이 새를 잡아먹었는데 새를 잡아먹은 흔적이 남았다. 뼈까지 부숴먹은 것을 보니 강한 턱을 가진 동물의 짓이 분명하다. 뭐가 새를 예, 물새를 잡아먹었는데 그 뼈가 좀 이렇게 뼈를 갉아먹었거든요. 근데 살쾡이나 그 족제비 같은 거는 뼈를 이렇게 깨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너구리나 수달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도심 바로 옆에 위치한 갈대밭. 웅크리고 앉아있던 고라니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난다. 고라니는 보통 단독 생활을 하지만 드물게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에게 습지 갈대밭은 좋은 은신처다. 초식성인 고라니는 채소나 거친 풀, 갈대 등을 먹는다. 밤이 되면 강 주변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고라니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고라니와 함께 강 주변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포유류는 너구리다. 객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겨울잠을 자는 너구리. 하지만 남쪽에 사는 너구리들은 동면을 하지 않고 한겨울에도 먹이를 찾아 밤을 나선다. 멸종위기종인 살쾡이 한 쌍도 갈대숲에서 발견된다. 2월은 살쾡이가 짝짓기를 하는 철이다. 과거 약을 먹고 죽은 동물들을 잡아먹어 멸종 위기에 몰렸던 살근, 섬진강 주변에서 종종 나타난다.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나온다. 노루와는 달리 웬만해선 크게 놀라지 않는 고라니. 하지만 위협을 느꼈을 땐 이렇게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 달아난다. 무언가에 크게 놀란 모양. 위험한 줄도 모르고 도로로 무작정 뛰어든다. 섬진강 옆 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 물과 먹이를 구하러 강을 찾은 동물들은 목숨을 걸고 이 도로를 건너야 한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한테 스톱. 저 하나 죽었다 지금. 길 위에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 족제비 한 마리가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죽었다.
섬진강 주변 도로에는 이렇게 희생된 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섬진강 자체가 인근의 그 산에 사는 들짐승들의 먹이, 중요한 그 식수원 역할을 해요. 이 국도 주변의 새벽녘 보면 고란이라든지 포유류들이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강으로 갑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난 도로는 먹이 활동을 하러 강을 찾은 동물들의 생명을 항상 위협한다. 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생태 통로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살쾡이가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보다 인간이 만든 도로가 이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다. 삭풍이 아직 매서운 겨울. 섬진강의 물속은 어떤 모습일까? 물이 깨끗한 하천 중상류에 즐겨 사는 참갈견이 녹조류를 먹느라 정신이 없다. 야행성인 동사리 한 마리가 급히 몸을 숨긴다. 한강 일대와 임진강이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황소가리도 섬진강에서 살고 있다.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살아가는 참개. 예전에는 논두렁에서도 많이 살았지만 농약의 대량 살포로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녀석이 위험을 느꼈는지 털이 보송보송한 앞발을 한껏 치켜들고 위협한다. 수초가 우거진 곳에 칼 납자루떼가 자리를 잡았다. 임실 납자루는 섬진강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한국 특산종이다. 역시 멸종 위기종인 두드럭 쪽에 산란하는 특성상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회유성 어종인 황호가 조금 일찍 섬진강을 찾았다. 산란철은 3, 4월인데 수컷들은 벌써 배에 붉은 띠를 두른 혼인색을 띠었다. 사람들을 태워 나르던 나룻배는 다리가 놓이면서 제 역할을 다하고 덩그러니 놓여있다. 섬진강에서 30년째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손영일 씨. 그는 예전에 비해 섬진강의 물고기가 많이 줄었다고 말한다. 수달피가 와, 수달피. 저 바위에 새벽에 왔다가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바위 위에는 수달이 머물다간 흔적이 뚜렷하다. 거기다가 고기 나왔다. 수달피가 이렇게 고기를 깍깍 씹어놨잖아요. 수달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 여러 마리를 망쳐놨다. 먹고 이렇게 상처가 났잖아. 먹을 거는 이제 가져가서 아까 저 바위에 가서 이제 먹었고, 수달도 이렇게 이제 이 과학 세상에 점점 적응하면서 저희들이 힘들어서 잡아먹으려고 안 하고 이렇게 저녁에 하고 그물이나 이렇게 초코를 쳐놓으면 거기 와서 이제 잡아먹는데, 이놈이 한 마리만 배불리 먹고 가면 좋은데 거기에 걸려있는 고기를 다 이렇게 죽여놓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득이 가는 건 뭐냐면 고기를 쫓아주니까 고기는 이제 잘 걸립니다. 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섬진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종류는 다양하다. 잉어, 붕어, 누치, 황어에서 쏘가리까지. 귀한 참게도 그물에 달려온다. 2월 중에 잡히는 참게는 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속이 꽉 차 있기로 유명하다. 여기가 이렇게 구름하게 생긴 게 이게 이제 참게 중에 암놈입니다. 참게 암수는 배 부분의 무늬로 구별한다. 거기가 암컷보다 먼저 올라온 황어 수컷은 지금 배 안 가득 정액을 품었다. 이 동물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순놈인데 이게 이제 종족 보존을 위한 건데 암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암놈은 두리뭉싱하게 생겼는데 순놈은 이렇게 색깔도 있고 멋있어요. 본인색이네, 본인색.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켜봤지만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만 이런 강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강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야죠, 사실. 물이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는 섬진강. 하지만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텐트나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것은 통발이다. 강 곳곳에서 통발이 목격된다. 바위에 이렇게 묶어놓고 얘 수달에 들어가도 그렇게 수달에 들어가서 움직여도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묶어져 갖고 꼼짝을 못해요. 예. 이렇게 묶어놔서 이렇게. 통발은 부표에 연결해 수십 개씩 매달아 놓는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주범이다. 언제 쳐놨는지도 모를 통발. 수거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예, 이렇게 그 아까 말한 데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쏘가리 새끼입니다. 지금. 그 쏘가리 새끼예요. 그래 이런 것까지. 촘촘한 그물망에 잡힌 것은 새끼 물고기부터 민물새우, 참게 이르기까지 크기와 종류를 망라한다. 이게 통발이 이런 게 줄로 이렇게 묶어 밧줄로 쭉 묶어 섬유관을 이렇게 깔아놓는데 그래갖고는 저 한 3m, 5m 간격으로 이걸 달아요. 달아가지고 한 100개씩, 50개씩 달아놓으면 그게 이제 큰 물이 지면은 수거를 안 해갖고 엉켜버려. 엉켜가지고 가운데가 이제 수북의 산더미가 쌓여서 이 섬유가 지금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강 일부에서 잠시 동안 수거한 통발의 수는 20개가 넘는다. 통발은 수중 생물뿐 아니라 물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인 수달도 희생시키는 죽음의 올감이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포구. 섬진강 하구인 이곳에선 강굴 채취가 한창이다. 강굴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곳인 기수역에 서식하는 어패류다. 예전에는 낙동강, 임진강에도 많았지만 하구뚝 건설과 오염으로 자취를 감췄다. 우리나라에서 강굴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곳은 섬진강이 유일하다. 강굴의 생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염분의 농도.
해수와 담수의 비율이 6대 4 정도의 물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굴은 크기가 보통 30cm 정도며 성장 속도도 빠르다.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단백질과 지질, 글리코겐 등의 함량이 매우 높다. 이거 한 몇 년산 정도 되고 이게요? 이거 3년 산대요. 3년 산요? 네. 몇 킬로 나가 이게요? 한 1kg 나가요. 보통 하나 정도가? 네. 강굴은 성장하면서 껍데기에 나이테 같은 무늬를 남기는데 이것을 보고 나이를 알 수 있다. 강굴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어패류지만 계속된 섬진강의 환경 변화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옛날 요 밑에 섬진강 요 보면은 다리 밑에 고포라는 데가 있는데 고포 같은 데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1년에 저희들이 소출하는 게 20kg 가마니로 이렇게 20kg 망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000개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50개도 안 나와요. 섬진강에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댐이 건설돼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주암댐 건설 후 섬진강의 수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다 보니 강은 바다화되고 강굴은 점점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다. 섬진강에서 이제 강굴이 그 전에는 이제 배알도라는 어떤 섬까지 강굴이 많이 서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상류에서 담수가 많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해수가 2로 차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굴 서식 범위가 섬진강 내에서도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강굴의 서식지 이동은 담수의 감소와 함께 바닷물의 역류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제철소를 지으려고 광양만을 메우면서 바닷물의 역류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배알도에서 대량 서식했던 강굴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고 물의 염분 농도는 거의 바다에 가까워졌다. 이곳에서 잡히는 물고기들도 이젠 바닷고기가 대부분이다. 여기 주로 무슨 고기 잡혀요? 여기 도다리, 돔 그런 거 많이 올라와요. 이거 완전 바닷고기네요 여기. 예, 여기는 지금 바닷고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섬진강에만 남아있는 강굴. 미국의 강굴은 멸종 위기에 몰렸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멸종 위험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강굴은 우리나라 아주 우량 품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한국산 강굴을 특히 섬진강에서 생산되어지는 강굴을 이식하려고 현지 실사를 온 상태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섬진강에 있는 이 강굴은 품종 보존이라든가 종자 보존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강굴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또 있다. 지자체에서 해안도로를 내면서 강굴의 서식지가 파괴돼 버린 것이다. 공사를 하면서 굴러떨어진 돌이 강속 바위에 붙어 있던 강굴을 덮쳐 대부분이 폐사했다. 공사를 하면서 환경이 파괴됐던 곳이 섬진강 벚굴의 약 30%가 생산되는 곳인데 2년 동안 한 마리도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돌들이 전부 굴러 떨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 폐사돼 버리고. 강굴은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구례군 인근 강에 쇠가마우지 떼가 날아들었다. 20-30마리가 무리지어 다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리 흔한 철새는 아니다.
쇠가마우지는 물 위에서 헤엄을 치면서 먹을 물고기를 찾는다. 그리고 잠수해 물갈퀴를 이용해 힘차게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는다. 잡은 물고기는 물 위로 가지고 올라와서 먹는 습성이 있다. 텃새인 검은등 할미새도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암수 모두 뒷머리에 댕기 모양의 깃이 있어 이름 붙여진 댕기 흰죽지. 검은색과 흰색이 선명한 것이 수컷이다. 그런데 총소리에 놀란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른다. 촬영팀을 발견하고 얼른 몸을 숨기는 밀렵꾼들. 잠시 후 황급히 차를 타고 도주한다. 고니는 벌써 경계를 하고 강 건너편으로 멀찍이 물러나 있다. 한 쌍의 고니가 먹이 활동에 여념이 없다. 주로 수생식물을 먹고 사는 고니는 목이 길어서 비교적 깊은 물속에 있는 식물도 뜯어먹을 수 있다. 금실이 좋은 고니는 보통 일생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섬진강 옆에 위치한 저수지. 원앙 무리가 한가롭게 논일고 있다. 무리는 100여 마리가 넘는다. 겨울이면 북쪽에서 번식하는 무리가 내려와 이렇게 떼를 지어 생활한다. 겨울이나 번식기를 맞은 수컷의 깃털은 이렇게 화려하다. 원앙은 물 위에서만 활동하는 수면성 오리류에 속한다. 그래서 잠수는 안 하고 도움닫기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날아오르는 특징이 있다. 원앙이 물가에서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다. 도토리를 가장 좋아하지만 곤충도 먹이로 삼는다. 그러나 보통 나무 열매나 풀뿌리 등 식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다. 저수지 한쪽에는 겨울철새인 비오리가 자리를 잡았다. 수면성 오리인 원앙과 달리 잠수성 오리인 비오리는 물속에서 어류를 주로 잡아먹는다. 많은 수가 무리를 이루다 보니 수컷들의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원앙 수컷은 자신이 점찍어 둔 이성에게 접근하는 녀석에게 무척 단호하게 행동한다. 다른 녀석을 쫓아낸 수컷들은 암컷을 따라다니느라 또 한 번 분주하다. 곳곳에서 암수의 구애 행동이 눈에 띈다. 다른 새들처럼 원앙도 수컷이 구애에 적극적이다. 짝짓기철은 보통 4월에서 5월이지만 벌써부터 서두르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 저수지는 원앙의 구애 행동으로 요란하다. 남이야 구애를 하든 말든 먹기에 열중인 녀석도 있다. 쇠백로 한 마리가
노련한 솜씨로 물고기 사냥에 성공한다. 겨울의 끝자락. 매화 봉오리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농원에서는 매주로 장담기가 한창이다. 한 해 농사의 시작, 장담기는 이 시기가 제일 좋다고 한다. 한 46년 이 장을 담아 보니까 정월달이 제일 좋아요. 정월달은 그래도 좀 춥거든. 근데 날을 따뜻할 때 담아 놓으니까 잘못 담으면 이렇게 넘는 수도 있고.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조그만 계곡. 계곡 옆 웅덩이에는 개구리가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다. 도룡룡 한 마리가 2월의 따뜻한 겨울볕을 쬐러 나왔다. 녀석은 부지런하게도 벌써 알을 낳아 놓았다. 동그란 도넛 모양의 알주머니에는 보통 30개에서 70개의 알이 들어있다. 도롱뇽 알은 3주 뒤부터 유생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섬진강에 다시 어둠이 깃든다. 섬진강의 지류인 서시천에도 수달이 산다. 수달은 물갈퀴가 있어 물에서는 빠르게 헤엄치지만 땅 위에서는 동작이 느린 편이다. 얇은 얼음 위를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귀엽다. 잠시 후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타난 녀석. 자기 몸집만한 물고기 머리를 물고 올라가려 애를 쓴다. 그렇게 애쓰기를 10여 차례. 결국 물고기 머리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 녀석은 자리를 잡고 느긋하게 뜯어먹는다. 그런데 맞은편에서도 수달 한 마리가 목격된다. 이 녀석은 물고기를 사냥해 먹고 있다. 식사를 끝낸 두 마리가 서로 마주했다. 그런데 녀석들의 행동이 특이하다. 한 마리가 다른 녀석의 등을 이빨로 물고 네 발로 꽉 붙들고 있다. 수달은 물속에서 짝짓기를 하고 보통 2월이 번식기다. 그게 장난을 하는 건지 그 교미를 하는 건지는 상당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속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기라면은 교미 행동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수달이 새끼를 낳고 기르려면 안정적인 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달은 자신이 직접 집을 짓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긴 물가 나무 뿌리 밑이나 바위 구멍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우리나라 하천이 전부 다 이렇게 뚝을 쌓으면서 수달이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연 굴들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달이 사는 곳에는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수달의 인공 굴을 꾸준히 만들어주고 있다. 물가에서 바로 굴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수달들이 이곳을 보금자리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섬진강의 첫 글자 섬은 두꺼비를 뜻한다. 고려 말 섬진강 하구에 침입한 왜구들을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우러 내쫓은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2월) 말 조그만 저수지는 짝을 찾는 두꺼비들의 울음소리로 요란하다. 짝짓기철에는 서식지에서 산란지까지 길게는 몇 킬로미터의 거리를 무리지어 이동한다. 벌써 짝을 찾은 녀석들은 부지런히 저수지로 향한다. 보통 덩치가 큰 암컷이 수컷을 업고 이동한다. 그러나 저수지로 향하는 길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벌써 많은 두꺼비가 도로에서 희생됐다. 다리를 다친 두꺼비 한 마리. 살기 위한 몸부림이 힘겹다. 무사히 도착한 두꺼비는 산란을 위해 자기 키의 수십 배가 넘는 저수지 밑으로 몸을 던진다. 두꺼비들의 산란 행동이 시작된다. 위에 올라탄 수컷이 앞발로 꽉 조여 암컷의 산란을 도운다. 암컷이 배에 힘을 주고 알을 낳는다. 위에 수컷이 생식기를 알에 가까이 대고 정액을 뿌려 바로 수정시킨다. 두꺼비는 끈 모양의 알집에 보통 2만 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두꺼비 알은 3주 후 올챙이로 변한다. 섬진강의 민물고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건립한 섬진강 어류 생태관. 섬진강에 사는 물고기와 멸종 위기종 등 민물고기 59종 5만여 마리가 전시돼 있다.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인 어류 보존동에는 어린 연어가 자라고 있다. 곧 있을 연어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2.90 섬진강 연어 자원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은 몇백 마리 이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수천 마리 또 수만 마리 이렇게 떼지어 올라오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계속 이렇게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고 섬진강에서는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연어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13년째 실시하고 있는 연어 방류 사업 덕분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섬진강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 연어 방류 사업이다. 방류하니까요 재밌고 이제 연어들의 천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섬진강으로 와서 알을 많이 낳고 많이 번식했으면 좋겠어요.
차오진 추위와 세찬 겨울바람을 기억 저편에 묻고 매화가 꽃을 피웠다. 강도 물 색깔을 달리했다. 수달은 새로 태어난 새끼에게 먹일 물고기를 열심히 물어나르고 도롱뇽도 알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준비한다. 섬진강의 주인 두꺼비 올챙이는 힘찬 꼬리질로 이름값을 할 때를 기다린다.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돌아온 황어도 지느러미를 휘저으며 섬진강의 봄을 깨운다. 그리고 섬진강은 모든 것을 껴안고 아낌없이 줄 준비를 한다.